많은 사람들이 레머의 실험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구가 목성의 위성, 이오에 가까울 때는 빛이 더 빨리 도착하고 멀 때는 빛이 더 늦게 도착한다. 결국 빛의 속도는 일정하고 도달 시간 차이는 거리 차이 때문이다.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기엔 결정적인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지구가 정지해 있다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오에서 가까운 곳에 정지해 있는 지구, 멀어진 곳에 또 다른 정지해 있는 지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 공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오를 기준으로도 지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머가 관측한 22분의 시간 차이는 단순히 공간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간 지구가 공전하면서 누적된 위치 변화, 그리고 운동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멀리 있으니 시간이 더 걸렸다는 단순 논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속도 개념의 정의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속도, 처음 거리, 말에 걸린 시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관측자가 정지해 있다면 이 공식이 단순히 적용되지만 관측자가 움직이고 있다면 이 속도는 더 이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적용해야 하는 개념이 바로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즉, 빛의 속도는 그 자체로만 고정된 값이 아니라 관측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관측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속도 덧셈 법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 거리를 걸린 시간이라는 정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관측자가 이동한 경로까지 포함한 절대 거리와 빛이 도달하기까지의 실제 경과 시간을 정확히 나눠야 빛의 속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지구가 이오에서 가장 멀어진 시점에 이오에서 빛이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빛이 도달하는 동안 지구는 공전 속도에 따라 빠르게 이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면 빛은 이동 거리를 점점 줄이면서 도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달 시간은 짧아지고 그에 따라 우리는 빛의 속도를 더 빠르게 측정하게 되겠죠. 반대로 빛이 출발할 때 지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면 빛은 지구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고 도달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의 운동 방향과 속도에 따라 빛의 도달 시간은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측정된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속불변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레머는 이 현상을 관측했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무한한 속도가 아니라 유한한 속도를 가진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측정한 속도가 바로 움직이는 관측자에게 다르게 도달한 빛의 속도였다면 그는 사실상 광속이 불변이 아님을 증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놓쳤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과만 외우고 원리는 생각하지 않는 공부 방식 때문입니다. 지구가 움직였는지, 관측 시점에 상대 속도가 얼마였는지, 도달 시간에 어떤 변수가 작용했는지 그런 건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22분의 차이, 빛은 유한한 속도라는 결론만 외운 것이죠. 이건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심지어 아인슈타인조차도 이 실험의 구조를 다시 살펴볼 기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과학은 결과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관측자, 상대적인 거리 변화, 빛의 도달 시간, 그리고 속도의 정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드디어 레머의 관측이 말해주는 진짜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광속은 절대적인 상수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대적인 값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봅시다. 레머는 광속불변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틀렸을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관측자였습니다. 이건 공부의 방식이 결과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외우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가 결국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느려 보이지만 결코 느리지 않은 길. 그 길 위에 우리는 지금 함께 서 있습니다.